또 오늘부터는 이제 6급 한자 추가 20자가 들어갑니다. 총 70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6급 한자 들어갑니다. 자, 하늘천은 자, 그림이 여기 있죠? 부수 큰대 자를 배웠죠? 큰대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대한 팔을 벌리면은 내가 제대로 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큰 역할을 하는 큰대였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 위에 하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얘 이름이 하늘천이죠. 자, 그러면은 자, 하늘 위에 해가 떴어요. 당연히 이것은 이제 하늘의 전체를 말하는 거고, 해가 뭐 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늘이 가운데 중천에 왔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이제 그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뜨겁고 더운 날이 여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름 하늘 호예요. 또 태양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하늘이 이제 그 자결한다고 그러죠.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만물이 이제 쑥쑥 자라겠죠? 하늘의 태양은 반대인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벼가 쑥쑥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 하늘 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네요. 하늘에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당연히 흙토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이것이 뭘까요? 자, 이것은 그림에 나와 있죠? 뱀의 모습이에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뱀 머리가 되겠어요. 자, 뱀이 이쪽으로 말고 있고 또 이쪽으로 말고 있다. 이렇게 말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뱀야라고 해요. 뱀을 보고 만들었는데, 뱀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진 아니죠? 그렇지만 뱀은 한자 나라에서 생명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계속 이어준다. 그래서 문장 나라에서도 이어주는 그리고 이런 이제 어조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준다. 이끼야라고도 하고 어조사 야라고도 해요. 그러면 어조사 중에서도 가운데 오면은 이어주는 거 그리고라든가 이런 걸로도 쓰이고, 요 어조사 야에서 또 끝에 오면은 문장의 끝에 오면은 종결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거는 종결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 볼 때는 이것이 앞에 올 때는 넣어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잔해로 암기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만들었냐를 알면은 우리가 어떠한 한 생명으로 본다면은 너와 나는 같은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 너야, 이게 문장 나라에서 앞에 오면은 명사 주어로 쓰이고 중간에 오면은 끼야 그리고처럼 쓰이고, 또 문장의 끝에 오면은 종결사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알아놓으면은 다음에 한자를 통해서 한문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충분히 문장을 재미있게 또 풀어갈 수가 있겠죠. 땅지는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모든 생명,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수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생명이 살 수 있고
그 뱀도 살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연못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못지라고 해요. 자, 요것이 땅지니까 음이 그대로 같죠? 연못지. 이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용하는 거죠. 부수를 배웠으니까 물에 관련된 건 다 물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땅지, 연못지. 예, 연못을 연지라고 해요. 땅은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또 지구촌이라고 하고, 그래서 땅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하늘을 이제 아버지로 비유를 해요. 하늘 같은 아버지. 땅은 품어주시고 배품을 생산을 해주시거든요. 하늘이 하나를 주시면은 땅은 10개, 100개를 불어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음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본다면은 여기는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도 하늘과 천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를 알고 보니까 하늘과 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존한다는 걸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또 사람이 큰 데가 또 있네요. 그런데 축구를 할 때 보면은 가운데 골키퍼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축구대, 여기가 축구가 여기 들어가면 골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크게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 서서 지금 방향을, 날아오는 공의 방향을 센스 있게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운데 앙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를 앞에서 배운 가운데 중이 있죠. 가운데 중. 그러니까 가운데 중으로 쓸 수 있는 동의어를 쓰시오. 그러면은 가운데 앙의 동의어는 가운데 중이 되겠죠. 앞에서 배운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운데 앙을 이제 해봤으니까 중이 오면은 중 시리즈였었잖아요. 버금 중에서 작은 아버지를 백중숙계 고사성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형제 중에 이것은 앙이니까 자, 이름에 많이 쓰는 여기 풀초가 오면은 꽃에 관련된 것도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가운데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봉우리. 그래서 이것은 꽃불이 영이라고 그래요. 새가 부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예, 꽃도 여기 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불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아니에요. 불이 영이라고 그래요. 꽃의 전체 중에서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 가운데 뛰어난 사람, 이른 사람을 영재라고 그래요. 뛰어날 영, 영재, 영. 또 영웅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뛰어날 영. 자, 그래서 꽃뿌리 영. 음이 그대로 왔네요. 그 다음에 돌석자를 해볼까요? 제몬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이렇게 주먹만한 이런 돌도 있어요. 큰 돌이 있다면은 작은 돌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전부 돌에 관련된 거는 돌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석 부스예요. 돌에 관련된 거는 다 돌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돌은 주로 들에 있기보다는 산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맷산자를 배웠으니까 맷산자 넣고 여기에다가 돌석을 넣으면은 바위가 되겠네요. 바위암이에요. 암석이라고 하죠.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돌이 있어서 바위암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수록도 이번에는 제몬부스예요. 자, 구수록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편이 있어요. 옥편.
그때는 여기 구수록 옥편이라고 그래요. 옥편. 한자도 하나하나를 제대로 천자 정도를 알아서 그것을 이제 단어도 응용하고 고사성어도 하고 사자수학도 하고 또 명심보감도 하고 이렇게 계속 줄줄이 끼워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수록이에요. 구술에 관련된 건 전부 구수록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임금항자하고 비슷하네요. 자, 임금항은 부수가 아니에요. 임금항은 그 직분이 크니까 부수일 것만 같죠. 그런데 임금은 상징이기 때문에 구수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옥좌에 앉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귀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옥동자라고 해요. 귀하니까. 그렇죠? 옥동자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자, 그래서 임금왕은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구수록에서 찾는다. 그런데 구수록이 다른 한자에 쓸 때는 구수록 이렇게 변으로 쓰여요. 구수록 변. 자, 혼자 쓰면은 임금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상징이고 부수로 쓰일 때는 거의 임금보다는 구술로 쓰여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무목을 배웠죠? 나무가 지금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 한자에서는 두 개가 오면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오면. 그러면은 앞에서 저녁석을 배웠죠. 그럼 저녁이 또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많을 다였죠? 다다익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그래서 많을다. 이거는 나무가 많으니까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풀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풀림은 부수 나무목에서 찾아요. 많을다는 부수 어디서 찾을까요? 네, 맞았어요. 저녁석에서 찾죠. 저녁이 또 오고 또 오고 밤이면 밤마다 오는 거죠. 자, 수풀림자를 알아봤어요. 부수는 나무목. 그러면 여기다가 물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물 뿌릴 님이에요. 아, 이거 몇 급 한자인가? 분급수 같은데. 네, 그래서 물 뿌릴 임이에요. 임파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는 혈관 중에 임파선이 있고 임파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 임자를 쓰는 거예요. 혈액의 일종이지만은 물기가 있는 거죠. 물 종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 뿌릴 임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세 개면은 한자에서 똑같은 게 세 개 오면은 아주 많은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없다. 아주 많은 거. 그러면은 나무가 막 세 개니까 아주 빽빽하게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빽빽할 삼이에요. 삼.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많은 산을 삼림이라고 해요. 삼림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빽빽할 삼도 해봤습니다. 또 부수 내천이 왔어요. 내천도 이제 제몬부스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 요걸 보고 만든 글자 내천이죠. 부수예요. 제몬부스. 그런데 옛 고자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내천 고자라고 해요. 옛 고자를 써가지고 내천의 고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개미허리 셋이라고도 해요. 그럼 별명이에요. 사람에게도 어떤 특징을 잡아갖고 별명을 붙여주죠. 개미처럼 짤록짤록하다고 해서 여기 개미허리 셋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부수 이름이 아니에요. 내천이에요. 내천. 내천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말할 때 내천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요즘은 장식으로 팔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팔찌는 뭐로 만들면 좋겠어요? 쇠로?
구슬로 구슬옥편 이렇게 하면은 팔지천이 되는 거예요. 팔지천. 자, 음은 그대로 갔죠? 팔찌는 뭘로 만들었다? 쇠로, 광물로. 그렇죠? 은팔찌, 금팔찌가 있죠. 그리고 팔찌는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조금 약간 헐렁하게 차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팔찌천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응용이고 이것도 응용이죠. 앞에서 배운 거에 응용. 이것은 부스예요. 부스. 제몸 부스. 이것도 응용이죠. 나무모. 앞에서 배운 8급에서 배웠죠? 자, 내천. 부스예요. 부스. 자, 모방도 부스예요. 제몸 부스. 자, 모방은 뭘 보고 배웠을까요? 아, 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대륙,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독립국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자, 이렇게 여기가 다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육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바닷가 쪽은 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자는 동이족이 지었다라는 이제 여기 중원 지역에서 이쪽을 보면은 여기가 중원 지역에서 볼 때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이족. 그래서 동이족이 지었다라는 것은 배를 보고 만들었다. 배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지금 요 모서리가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가 이렇게 모가 났어요. 뾰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가 나서 모방이라고 하고 또 방이라고도 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목적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살다 보면은 이제 몸이 고장이 나면은 이제 그 아프다고 그러죠. 아플 때는 그 아픔에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처방방도 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또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의 어떤 처방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것이 모방, 모서리를 보고 만들었다. 모방, 또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병나면은 약의 처방을 받아서 정상으로 회복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방자를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육지에서는 배보다는 쟁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쟁기, 보습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쟁기 모습을 보고 만들어서 쟁기가 어디 방향을 놓고 나아가느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남방이냐, 서방이냐, 북방이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자는 하나를 알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게 이제 형성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풀초를 배웠으니까 풀에서는 향기가 나죠? 자, 이럴 때는 향기방이라고 해요. 꽃향기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방. 그래서 우리가 집에 방향제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흑토를 배웠죠? 우리 동네가 있어요. 다른 동네가 있겠죠? 또 다른 동네? 그곳을 우리가 많이 이제 여행을 다니죠. 그것을 방방곡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네 방이라고 그래요. 방방곡곡. 여행을 많이 다니죠? 그래서 음은 그대로, 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향기방, 동네방.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을 넣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이제 비슷하게 담는다. 비슷할 방이라고 그래요. 비슷할 방. 자, 그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또 코를
숨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코는 숨쉬기가 들어가야 되죠. 들숨 날숨이 코로 해야지 입으로 하면은 호흡기 질환에서 바로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입으로 숨을 쉬면은 전염이 이제 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주로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 모양 보고 만든 글자 코자예요. 그래서 숨쉬기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스스로 저절로 한다. 숨이 이제 안 쉬면은 생과 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한다. 스스로 자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 절로 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코로 되니까 스스로 자로 자연스럽다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코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비로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런데 음은 많이 알고 있죠? 코 아프면 병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비예요. 아까 코로 숨 쉬는 거는 내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숨을 멎으면은 이제 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숨쉬기가 처음이다. 처음 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최초의 조상을 이제 비조라고 해요. 비조. 시조라고도 하고 비조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는 코에 관련된 치료를 처방을 받으러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자 스스로자를 해봤습니다. 부스예요. 제목 부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할 향은 이것은 응용이에요. 응용. 네, 이것도 이제 창문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창문이에요. 이 창문. 자, 그래서 북쪽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은 어느 쪽으로 잘 나갈까요? 예, 맞췄어요. 여기 남쪽 창으로 당연히 잘 나가겠죠. 이쪽 남쪽 창을 향해서 나간다. 북쪽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은 남쪽 창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것이 향할 향이죠. 그러니까 요 입구가 창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향할 향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베란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쪽을 남향집이라고 그래요. 또 햇빛을 조금 덜 받으면은 동향도 있긴 있어요. 또 서향도 있긴 있겠죠. 북향은 거의 햇빛을 못 받아요. 만물은 햇빛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햇빛을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이꼬를 배웠기 때문에 응용을 지금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틀이고. 자, 그래서 오늘 또 부수를 이제 5개 정도 추가를 해서 또 부수가 한 이제 40개가 넘어갔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네요. 부수 노래 4절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절까지 했죠? 저녁 썩은데 딸려 아들자 진면 지촌 마디촌 손촌 법도촌 작을소 전론바리 왕추검시 시동시 사람시 쌍날철 매산내천 장인공 만들공.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녁 썩은데 딸려 아들자 진면 지촌 마디촌 손촌 법도촌 작을소 전론바리 왕추검시 시동시 사람시 쌍나철 매산내천 장인공 만들공. 자, 이렇게 해서 부수 4절까지 했고요. 다음에 6급 20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